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다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세권에서 파생된 신조어 중에 붕세권, 맥세권, 스세권은 들어봤는데 다세권은 뭔지 모르시겠죠? 원래 다세권은 학교, 교통,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주거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은 다이소가 가까이에 있는 주거지역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다이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안 계시죠? 저도 집 근처에 세 군데나 있어서 골고루 다녀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할 때 마트보다 다이소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일단 다이소에 가보고 없으면 마트에 가봐요. 왜냐하면 다이소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잖아요. 설마 아직도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다? 중국산만 판매한다? 싸구려 상품만 판매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진 않으시죠? 물가가 날이 갈수록 치솟아서 식당이든 상가든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데가 거의 없는데요. 이곳만큼은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다이소요. 제일 싼 상품은 500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보통 1000원짜리가 가장 많죠. 그리고 제일 비싼 게 아무리 비싸도 5000원. 요즘 같을 때 1000원 한 장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가서 껌밖에 사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소에 가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다이소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가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1000원짜리 팔아서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였어요. 도대체 순이익이 얼마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알아보니까 다이소의 마진율이 1에서 2%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최근에 연매출 3조를 돌파했으니까 최소 연 300억이 순이익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연간 300억의 순수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요. 이쯤 되면 다이소를 창업한 박정보 회장님에 대해 무척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이런 기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시켜온 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다이소 매장에 갔더니 이 책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서점에서 구매했는데요. 처음에는 다이소 홍보책자로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이소 임원 몇 분들은 이 책을 출간하는 걸 반대했대요. 여기에 다이소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다 담겨 있어서 걱정됐나 봐요. 그런데 막상 박정보 회장님은 걱정하지 않으셨대요. 경영도서 많이 본다고 해서 경영 달인 되는 거 아니라고. 만약 이거 읽고 나서 다이소처럼 할 수 있다면 원래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와, 나는 정말 못 따라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파에 너무너무 본받을 부분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인 45세 회사에서 나와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했을 당시 심경이 어땠을지 생각해 봤거든요. 대부분 엄청 막막해 하면서 동네 상점 한두 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만족하겠죠. 그런데 박 회장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이 굉장히 크셨더라고요. 사무실도 없어서 어머니 댁에서 밥상을 펴놓고 업무를 보면서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일본에만 납품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균일가 숍을 내고 싶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일본이나 미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일상 소모품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소비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초의 균일가 소매점은 언제 생겼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40년 전에 뉴욕에 5센트 스토어라는 게 생겼었대요. 박 회장님이 시장 조사하러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도 현명한 소비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거죠. 그래서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천호동에 가게를 냈어요. 그때가 마침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도였어요. 온 국민이 다 힘들 때였잖아요. 전품목 1000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이게 진짜 1000원 맞냐고 되물었대요. 값이 싸다고 싸구려가 아니라 품질이 괜찮으니까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대박이 났죠. 그렇게 4년이 지난 후 100호점을 냈고 현재는 전국의 매장이 1500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값이 싸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하지만 다이소는 반대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에 답이 있어요. 1%의 마진율이면 1,000원짜리 팔아서 10원이 남잖아요. 사실 1% 남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묵묵히 한 거죠. 마진을 남기기보다 고객들의 만족을 쫓으면서요. 싸면서도 좋은 물건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대부분 국내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데 나라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 안 가본 나라가 없다고 해요. 매번 20번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녔고 항공권 이력을 살펴보니까 지구를 60바퀴 넘게 돌았다고 하니 얼마나 샅샅이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상품 가격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 과정의 거품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다이소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면 형광펜으로 친 것처럼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글들이 박정보 회장님이 남긴 명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문장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집중이란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것이다. 복잡함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어쩌면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증과의 싸움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증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은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웅덩이처럼 고여있으면 고객이 먼저 한다. 일할 때만큼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기본이란 이처럼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매일을 갈고 닦는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실천해서 쌓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가 된다. 직접 읽어보시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샘솟을 정도로 엄청 자극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하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